지금 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극심한 영양실조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광산업자가 한국에서 만든 썩은 음식으로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처음 이 음식을 본 캐나다인들은 대체 저렇게 썩은 걸 왜 먹냐며 경악했고,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이런 비위생적인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이 남자가 단 2주 만에 각종 신체 지표가 정상 수치의 70%까지 회복되었고, 이제는 캐나다 최대 건강식품 회사의 대표가 되어 연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건데요. 급기야 캐나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 검은 음식을 찾으면서 전국의 마트에서는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인들이 만든 썩은 음식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캐나다 전역을 이토록 열광시킬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3대째 광산회사를 꾸려왔던 잭 맥켄지입니다. 이제 30하고도 5해를 넘겼으니 어찌 보면 평범한 나이가 되었네요.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로 불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여러 건실한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꽤나 애를 썼답니다. 정말이지 밤낮 없이 매달려 성사 직전까지 갔던 희망찬 대규모 수출 계약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예고 없이 불어닥친 기록적인 강달러의 거센 바람은 제 모든 계획과 꿈을 허망하게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죠.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라는 믿기 힘든 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애지중지했던 수많은 계약서들은 속절없이 그냥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광산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아야 하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제 입으로 직접 해고를 알려야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깊은 절망과 차마 숨기지 못했던 원망의 눈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 한구석을 무겁고 아프게 짓누르고는 해요. 한때는 우리 엘버타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가슴 벅찼던 제 빛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캘거리 시내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먼지만 뽀얗게 쌓인 낡은 창고 한 구석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겨우 간이 사무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저는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혼자서 투저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근처 티멀튼 가게에서 파는 가장 값싼 도넛 한두 개와 입천장에 데일 정도로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간신히 텅 빈 배를 채우곤 했는데요. 사실 그 커피를 급하게 마실 때마다 타는 듯한 목에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애써 외면하며 넘기곤 했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제 몸이 제게 보내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경고 신호였으며 왜 그때는 한순간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광산업에 당신의 평생을 모두 바치셨던 제 아버지께서도 늘 그렇게 뜨거운 커피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지독한 식도암으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 세상을 떠나셨던 그 아픈 기억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허물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무너질 수는 없어. 절대로.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치 검은 독버섯처럼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삶의 유일한 등대이자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굳게 믿었던 프랑스계 캐나다인 제 아내 사라마저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제 곁을 호연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으로 행하는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혀버렸죠. 당신은 일에 완전히 미쳐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조차 전혀 돌보지 않았어. 이러다 당신도 아버님처럼 정말 몹쓸 병이라도 얻게 될까봐 나는 그게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다고. 아내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정말이지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불행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로부터 자그마치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그 축축하고 곰팡이 나는 창고 구석에서 얇은 침낭 하나에 겨우 몸을 의지해 새우잠을 잤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정말이지 처절하게 발버둥 쳤어요. 하루 식비라고 해봐야 고작 2달러가 전부였으니 영양가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가장 값싼 인스턴트 맥앤치즈와 설탕물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드링크뿐이었죠. 그리고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펄펄 끓는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도 너댓 잔씩 입에 털어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희뿌옇게 흐린 창고 안으로 힘겹게 스며든 한 줄기 햇살 아래 먼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유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켜져 있던 다 낡아빠진 텔레비전 화면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세계보건기구 발표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을 유발하는 EA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떠오른 그 붉은색 경고 자막이 마치 저를 향해 직접적으로 외치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독한 배고픔과 온몸을 짓누르는 절망감은 그런 최소한의 이성적인 판단마저도 무참히 마비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시간이 속절없이 흐를수록 제 몸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망가져만 갔습니다. 언제 그렇게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30kg이라는 엄청난 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볼품없는 몰골이 되었고 양쪽 손발은 시도 때도 없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거울 정도의 극심한 피로감이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제 온몸을 꽁꽁 묶어놓곤 했죠. 거기에 더해 잦은 속쓰림과 함께 목에 무언가 커다란 덩어리가 걸린 듯한 불쾌한 이물감도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말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시적인 영양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라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자가진단하며 그럭저럭 넘겨버렸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게 성사된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잠재 투자자와의 미팅 자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온몸의 모든 힘이 거짓말처럼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야 말았어요. 점점 흐릿해져가는 의식의 저편 너머로 주변 사람들의 다급하고 놀란 비명 소리가 마치 깊은 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면 싸늘하고 소독약 냄새만 진동하는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캘거리 종합병원에 저를 담당하게 된 의사는 제 처참한 몰골과 여러 검사 결과들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니, 21세기 문명사회인 캐나다 땅에서 그것도 얼마 전까지 멀쩡히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각기병이라니요. 환자분의 현재 비타민 B1 결핍 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자분,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환자분의 식도에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아주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남들보다 자주, 그리고 아주 급하게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까? 의사의 그 낮고 침착한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제 심장을 향해 날아드는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도 날카롭게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제 몸의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인의 고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 각기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지고야 말았죠. 의사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병원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느냐며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질색이 뒤섞인 착잡한 눈빛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극도로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심장 기능과 중추신경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망적인 설명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리고 저를 그 무엇보다도 극심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식도의 상태에 대한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환자분의 식도염 상태가 현재 매우 심각해서 만약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식도 협착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 곤란이나 심각한 내부 출혈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식도암으로까지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지병으로 고통받으시다 끝내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야위고 창백했던 마지막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사시나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죠. 19세기 미개한 시절에 뱃사람들이나 걸렸던 그 망할 놈의 각기병도 모자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식도암의 공포까지 눈앞에 걱정해야 하는 제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은 저를 정말이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사정없이 빠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변변한 의료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게 어마어마한 병원 치료비는 그야말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눈덩이 같은 빚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떻게든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있는 대로 부리는 저를 향해 담당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발 좀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환자분의 식도 상태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의사의 그 어떤 말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잔인한 현실을 부정하며 자포자기 상태에 따져 병실 침대에 그저 멍하니 망연자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성두리째 뒤바꿔 놓을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코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연히 같은 병실을 배정받아 사용하게 된 한국인 사업가 정 선생님. 그분은 캐나다로 한국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담석이 발견되어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병원에 입원 중이셨죠. 정 선생님 역시 최근 전 세계를 휩쓴 기록적인 강달러 사태로 인해 사업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서 오히려 저의 딱한 처지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남편의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검고 찐득찐득해 보이는 음식이 소담하게 담긴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너무 오랫동안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시커멓게 상해버린 마늘처럼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죠. 제 그런 의아한 표정을 금세 읽으셨는지 정 선생님의 아내분께서는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얼굴 가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 정체불명의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미셨죠.
잭씨, 이거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흑마늘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건강식품으로 통해요. 보통 우리가 먹는 생마늘을 아주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서 정성껏 숙성시키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까맣게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늘 특유의 아리고 매운맛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달콤한 맛이 난답니다. 그리고요, 그 숙성되는 과정에서 SR을 시스테인, 저희는 줄여서 보통 SAC라고 부르는데, 그 아주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기존 생마늘보다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서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들 해요. 특히나 위가 좀 약해서 평소에 생마늘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 흑마늘은 아무런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고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건 분명히 상한 마늘일 거야 라는 강한 의심과 불신이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 선생님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탔어요. 저는 남들 눈을 피해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며 두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건 못 먹겠습니다. 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흑마늘을 병실 화장실 휴지통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리고 말았죠.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정 선생님의 아내분은 어김없이 그 검은색 마늘을 정성껏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깍듯이 건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떨떠름하고 불편한 감정을 애써 감추지 못한 채 똑같은 행동을 바보처럼 반복하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덧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흑마늘 한쪽을 아주 정성스럽게 까서 제 입가로 슥 가져오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나지막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잭씨, 내가 자네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평생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이라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거 나도 다 이해하네.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자네 몸을 살릴 수도 있는 귀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이 형님을 믿고 한번 먹어보게나? 응? 도저히 그 진심 어리고 간곡한 청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두 눈을 질끈 감고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입안 가득 부드럽게 퍼지는 그 맛은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역겹고 불쾌한 맛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은은하게 풍기는 새콤달콤한 향과 맛이 감도는 것이 마치 아주 잘 익은 고급 과일 맛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한 캐러멜 맛 같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그 시커멓던 마늘이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맵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마실 수가 있다니요. 제가 원래 생마늘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아려서 입에도 잘 못 대는데 이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동안 억눌려왔던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다소 높은 톤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터졌습니다. 그러자 제 그런 솔직한 반응을 흐뭇한 미소로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던 정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마침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잭씨, 사실 지난 이틀 동안 가져다 드렸던 그 흑마늘들 전부 화장실 휴지통에 고이 버리신 거 저희 부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잭씨 안 보실 때 살짝 열어서 확인해 봤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도 겉모습만 보고는 선뜻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그 말씀에 듣는 순간 제 얼굴은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귀한 음식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게 상한 음식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부부는 그런 저를 오히려 더욱더 따뜻한 눈빛으로 가만히 감싸주시며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해하고 말고요, 잭씨.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나저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듣기로는 이 흑마늘이라는 것이 특히 식도염이나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나 좋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잭씨도 이번 기회에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 선생님 아내분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꺼져가던 제 삶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과 같은 새로운 희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 선생님 부부가 매일같이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한 흑마늘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죠. 정 선생님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동생을 살뜰히 챙기듯 병상에 누워있는 제게 한국의 다채롭고 풍부한 음식 문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유익한 건강 상식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자그마치 6에서 7kg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이 0.8kg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8배에서 9배는 더 많이 먹는 셈이죠. 아마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인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캐나다 분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1kg도 채 안 드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쩌면 잭시처럼 각기병 같은 그런 병에 더 쉽게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숨을 한 번 고르시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잭시보 잘 아시는 김치부터 시작해서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향긋한 나물 무침이나 맛깔스러운 볶음 요리 등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에 이 마늘을 아주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마늘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리티아민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비타민 B1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각기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쯤에는 도정을 많이 해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흰쌀만 주로 먹었던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지독한 각기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마늘을 많이 먹었던 덕분에 대부분 멀쩡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잭씨? 이 마늘이라는 식품은 이미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그 뛰어난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항암식품 중 하나로 당당하게 꼽았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저희 한국 사람들이 국이나 찌개처럼 아주 뜨거운 음식을 유난히 즐겨 먹는 그런 독특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식도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늘을 평소에 아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 선생님의 그 확신에 찬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 제 귀에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등대불빛처럼 너무나도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직 서양 의학의 차가운 관점에서만 제 망가진 몸 상태를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동양의 오랜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 소박한 음식 속에 제 지긋지긋한 병을 깨끗이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실마리가 기적처럼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를 담당했던 병원의 영양사 역시 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회복 속도에 진심으로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나 처음 입원했을 당시 매우 심각했던 수준이었던 제 식도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혀를 내둘렀죠. 잭씨, 정말이지 이건 놀랍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마늘에 특별히 많이 함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S아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잭씨의 경우에는 체내 비타민 B1 흡수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심하게 손상되었던 식도 점막 세포의 재생 과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틀림없이 그동안 자주 섭취하셨던 뜨거운 음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고 심하게 손상되었던 그 연약한 조직들이 회복되는데 이 흑마늘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영양사의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소견은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에 더욱더 큰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은 정말로 제게 일어났죠. 정 선생님 부부가 매일같이 정성으로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한 흑마늘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섭취한 지 불과 2주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제 몸의 비타민 B1 수치는 정상인의 거의 70% 수준까지 믿기 힘들 정도로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각기병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마치 지난밤의 악몽처럼 거짓말같이 대부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밤낮 없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제 식도에 그 지독하게 타는 듯한 통증이 눈에 띄게 크게 완화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변화이자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투혼 허가를 받은 그날, 저는 정 선생님 부부의 따뜻한 두 손을 부여잡고 그동안 북받쳐 올랐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이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특히 제게 소개해 주시고 매일같이 챙겨주신 이 한국의 검은 보물 흑마늘은 제게 꺼져가던 마지막 생명의 불씨를 기적처럼 다시 환하게 지펴준 새로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 후 저는 가장 먼저 제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바로 정 선생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 제게 강조하셨던 그 신비의 흑마늘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정성껏 만들어 먹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품질 좋은 한국식 전기밥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퇴원 수속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캘거리 시내에 있는 가장 크고 물건이 많다는 한인마트를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게 도저히 웬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전기밥솥이 진열되어 있어야 할 코너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 정말이지 송구스럽지만 쿠쿠랑 쿠찬 같은 그런 유명한 한국 브랜드 전기밥솥은 지금 저희 매장에 재고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어찌나 그렇게 싹쓸이해 가시는지 물건이 매장에 새로 들어오는 족족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다 팔려나가 버려서 저희도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 그 마트 직원의 하소연 섞인 설명에 저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캐나다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을 샅샅이 뒤져보고 캘거리 시내에 있는 웬만한 규모의 대형 가전제품 전문 매장을 전부 다 직접 발로 돌아다녀 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한국산 전기밥솥은 마치 신기루처럼 그 어디에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니 세상에 이 넓은 캐나다 땅에서 고작 밥솥 하나 구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피말리고 어려운 일이었단 말인가? 저는 가벼운 헛웃음과 함께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마침 정 선생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근 중국 본토에서 한국산 전기밥솥으로 직접 흑마두를 만들어 먹는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행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전기밥솥 매출이 지난달에 비해 무려 600%라는 믿기 힘든 수치로 급증했다는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국 전기밥솥의 뜨거운 인기를 제 피부로 직접 생생하게 실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결국 정 선생님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현재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오랜 지인을 통해 정말이지 어렵사리 그토록 원하던 쿠쿠 전기밥솥 한 대를 겨우 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꿈에 그리던 전기밥솥이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오자 드디어 저만의 본격적인 홈메이드 흑마늘 만들기 프로젝트가 감격스럽게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죠. 저는 곧바로 인터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흑마늘 고수들이 올려놓은 각양각색의 흑마늘 만드는 법 레시피들을 밤낮 없이 꼼꼼하게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최상급 통마늘을 새로 산 전기밥솥 4솥에 정성껏 가득 채우고 설명서에 나온 대로 보온 기능으로 설정을 마친 뒤 앞으로 펼쳐질 건강한 미래를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자그마치 15일이라는 기나긴 숙성 과정에 조심스럽게 돌입했어요. 하지만 저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야심찬 시도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참한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정성껏 넣었던 마늘이 제대로 골고루 숙성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새카맣게 타버리거나 또 어떤 것들은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하게 물러져 버린 것이었죠. 크게 실망한 저는 곧바로 정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간절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전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유용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잭 씨, 너무 그렇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낙담하지 마시게나. 이 흑마늘 만들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그리 단순한 과정은 아니라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마늘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마늘 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마지막으로 마늘 자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일세. 또한 전기밥솥 내부의 온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흑마늘 만들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잭 씨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일반 생마늘보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잘 숙성시킨 흑마늘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아주 중요한 항산화 성분 함량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이나 훨씬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그 신비의 특효 성분이라고 불리는 SAC라는 것이 다량으로 새롭게 생성되니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일세. 정 선생님의 진심 어린 격려와 함께 너무나도 상세하고 실질적인 조언 덕분에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얻은 저는 심기일전하여 곧바로 두 번째 시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세라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조심스럽게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탐스러운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황금 빛깔의 최고급 흑마늘이 마침내 그 영롱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죠. 그 가슴 벅찬 순간의 감격이란 정말이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 간절한 소망과 정성이 담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소중한 생명의 검은 보석이로구나.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한없이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후에 제가 직접 만든 그 귀한 흑마늘을 잊지 않고 서너 쪽씩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선생님 댁에서 감사하게도 얻어온 여러 가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식 요리 레시피들을 보면서 비록 서툰 솜씨이긴 했지만 조금씩 정성껏 따라서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어요. 제 전반적인 식생활은 과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건강하게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흑마늘을 매일같이 섭취하면서 제가 가장 놀랍고도 신기하게 느꼈던 점은
예전 같았으면 생마늘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곧잘 속이 쓰리고 심하게 아려서 늘 불편했었는데 이 흑마늘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그런 부담감이나 거북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이전보다 소화가 훨씬 더 잘 되는 듯한 편안한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한 생활을 이어간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갔을 때 제 몸에는 실로 저 자신도 믿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제 몸에는 다시 건강한 살이 보기 좋게 붙어 마침내 정상 체중을 회복했죠. 늘 창백하고 생기 없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맑고 건강한 혈색이 만족스럽게 돌기 시작했으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를 지긋지긋하게 짓누르던 그 극심한 만성 피로감 대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넘치는 활력을 온몸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 결과 과거 한때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검사 수치들이 마치 마법처럼 깨끗하게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담당 의사조차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듯한 놀라운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잭 맥켄지 씨, 이건 정말이지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회복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환자분의 식도 상태도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건강하고 깨끗해지셨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달 사이에 환자분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담당 의사의 그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한마디는 제게 지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값진 보상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온전히 되찾은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 바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제품으로 되찾기 위한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아내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싸늘하고 냉담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고도 애타게 호소했어요. 사라, 내가 정말이지 과거에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다 망쳐버렸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과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없는 내 남은 인생은 정말이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 병원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늦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여보,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나에게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며칠 후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던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라는 이전과는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눈빛마저 한결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제 모습에 적잖이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직접 겪어야만 했던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던 처절한 시간들과 그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우연히 한 줄기 빛처럼 만나게 된 흑마늘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음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이어지는 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라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히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이나 사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라도 당신이 깨달았더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였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진작에 그런 당신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요. 저는 사라의 여전히 떨리고 있는 가녀린 손을 제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고 진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라는 한동안 말없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서러움과 안도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제 사랑하는 아이들과도 너무나도 감격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은 함께 집마당 한쪽에 아담하고 예쁜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서툰 솜씨지만 즐겁게 마늘을 직접 심어보기도 하고 제가 주말마다 정성껏 만든 따끈따끈한 전기밥솥 특마늘을 다 같이 둘러앉아 나눠 먹으면서 예전에는 미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작지만 확실한 가족의 행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소중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아직 어린 제 딸아이가 제가 까맣게 구워낸 흑마늘을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맛있게 먹으면서 아빠가 마법으로 만들어준 이 검색 건강 젤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저와 사라는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를 가만히 마주보며 그동안 힘겹게 참아왔던 뜨겁고도 따뜻한 행복의 눈물을 마침내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그 모든 뼈아픈 실태와 깊은 절망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게 똑똑히 가르쳐준 더없이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 고통스러운 인생을 송두리째 기적처럼 바꿔놓은 이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검은 보석, 흑마늘의 놀라운 효능을 이제는 단지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강하게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그 미련 가득한 폐광산업을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깊은 절망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함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건강식품 사업으로 제 인생의 빛나는 두 번째 막을 새롭게 힘차게 열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어쩌면 내가 겪었던 이 모든 지독하고 극심한 위기가 내게는 이 검은 황금과도 같이 너무나도 값지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일지도 몰라. 저는 곧바로 제 인생의 은인이신 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새롭게 구상한 사업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렸죠. 정 선생님께서는 마치 당신의 친아들이 큰일을 해낸 것처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흔쾌히 제 사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 선생님의 폭넓은 인맥과 도움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흑마늘 완제품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기술을 캐나다 현지에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하고도 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죠. 저희는 캐나다의 광활하고 때묻지 않은 청정한 대자연과 오랜 세월을 거쳐 전승되어 온 한국의 깊은 지혜가 담긴 특별한 건강 비법이 마침내 하나로 조화롭게 만났다는 숭고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노던 라이츠 블랙 갈릭이라는 근사한 이름의 새로운 건강식품 브랜드를 마침내 세상에 당당하게 선보였죠. 그리고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가장 잘 보이는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저의 꾸밈없고 진솔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캐나다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속에서 농부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재배된 최상급 마늘과 한국의 유구한 전통 발효과학이 만나 마침내 탄생한 검은 보석, 바로 노던라이츠 블랙 갈릭입니다. 일반 생마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생리활성 성분인 S아릴시스테인을 비롯한 우리 몸에 좋은 각종 폴리페놀 성분이 기존 마늘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 바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특히 저처럼 뜨거운 음식을 자주 급하게 섭취하는 좋지 않은 습관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지치고 손상되기 쉬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들의 실험을 통해 그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때 극심한 영양실조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각기병, 그리고 매 순간 저를 짓눌렀던 식도암의 깊은 공포로부터 제 소중한 생명을 기적처럼 구하고
희망찬 두 번째 인생을 찬란하게 선물한 이 기적의 식품. 이제 바로 여러분과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경험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저희의 가슴에서 묻어나온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은 캐나다의 수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에 깊고도 강력한 울림을 전달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도운 것처럼 저희는 운 좋게도 엘버타주 정부로부터 농업 분야 혁신 지원금을 상당액 수주하게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지역의 성실하고 기술력 있는 마늘 재배 농가들과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된 최고 품질의 마늘을 사용하여 한국의 전통 방식 그대로 프리미엄급 흑마늘을 직접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스마트 생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만드는 흑마늘의 품질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 최고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 노덜라이츠 블랙갈릭의 변치 않는 확고한 목표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마침내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 조심스럽게 출시되자마자 한때 각기병과 심각한 식도염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기적처럼 구원한 단 하나의 슈퍼푸드라는 저의 실제적이고도 극적인 경험담이 더해졌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엄청난 양의 주문이 쉴 새 없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저희 노던라이츠 블랙갈릭은 그야말로 캐나다와 북미 건강식품 시장에 신선하고도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며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토론토에서 매년 성대하게 개최되는 북미 최대 규모의 국제 건강식품 박람회에 저희가 처음으로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소박한 부스에는 각기병 걸렸던 비운의 광산 회사 대표, 한국의 검은 보석 흑마늘로 기적처럼 건강 되찾고 인생 역전하여 캐나다를 대표하는 건강식품 사업가로 성공적으로 변신이라는 저의 다소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큰 매력을 느낀 수많은 방문객들로 정말이지 연일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미국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명 프리미엄 유기농 식품 전문 체인인 홀푸드 마켓과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유통망을 자랑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의 아주 높은 안목을 가진 바이어들조차 저희 부스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희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독보적인 스토리에 깊은 감탄을 표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인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제품의 우수성과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는 정말이지 보기 드뭅니다. 라는 극찬과 함께 서로 앞다투어 자신들의 매장에 저희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국기라고 불릴 만큼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여러 정상급 선수들 사이에서는 저희 노던라이츠 블랙갈릭이 혹독한 고강도 훈련 후에 경험하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중요한 경기에서의 집중력과 지구력 향상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놀라운 입소문이 순식간에 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건강 보조식품으로까지 당당하게 각광받기 시작했죠. 급기야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공영방송국인 CBC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라임타임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저희의 이 믿기 힘든 성공 이야기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룬 검은 황금,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슈퍼푸드라는 감동적인 특집 방송을 특별 제작하여 캐나다 전역에 대대적으로 방영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야말로 캐나다 전국 각지에서 저희 제품을 찾는 주문 전화와 문의 이메일이 밤낮 없이 폭주하여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몰려드는 업무를 처리해야 할 정도였어요. 정말 요즘은 행복해서 이게 현실인가 싶은 나날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과 흑마늘 덕분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흑마늘 활용 방법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